3년째 매일 같은 시간. 할머니는 거기 계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였어요. 낡은 파란 우산 아래 작은 몸집의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 하나를 꼭 안고 계시더군요. 우산 가장자리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멀리 보이는 길 끝만 바라보고 계셨죠.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물어봤어요. 어르신, 비 오는데 왜 여기 계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집에 들어가셔야죠.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손주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주머니가 다시 물었어요. 손주분이 언제 온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오늘은 꼭 올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말투는 마치 내일 해가 뜨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는 듯 했어요.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갔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는지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말이에요. 할머니는 다시 도시락을 어루만지며 멀리 보이는 길 끝을 바라보셨어요. 그 표정에는 애타는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평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산책 나온 것처럼 자연스러우셨거든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멀리서 오는 모든 사람, 모든 차를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지만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시락에서 김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아직 따뜻했나 봐요. 막 만들어서 나온 게 분명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도시락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시간이 흘러 오후 3시가 되고 4시가 되어도 할머니는 그 자리에 계셨어요. 마치 그 자리가 할머니만의 특별한 약속 장소인 것처럼요. 세상 그 어떤 것도 할머니를 그곳에서 떠나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3년째 이 일을 반복하고 계셨어요. 매일 오후 1시 30분 점심 도시락을 싸서 버스 정류장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요.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주 준호가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취업하러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는 거요. 처음 몇 달은 안부 전화도 자주 오고 추석이나 설날에는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여줬었거든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그러다 2달, 3달, 급기야 1년째 연락이 없었거든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바쁘다는 핑계였고 나중엔 아예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도 할머니는 매일 도시락을 쌌어요. 이웃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3년이나 한 번도 안 왔잖소. 이제 그만 기다리시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죠. 올 거예요. 분명히. 그 애가 떠날 때 뭐라고 했는데요. 할머니, 돈 많이 벌어서 꼭 모시러 올게요라고 했거든요. 할머니는 그날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집 앞에서 택시를 타던 그 순간을요. 큰 가방 2개를 들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던 그 모습을 말이에요. 그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었어요. 할머니도 울었고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도시락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준호가 좋아하던 반찬들을 정성껏 만드셨죠. 계란말이는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거였어요. 김치볶음은 매콤하게, 그리고
꼭 하트 모양으로 만든 계란 후라이까지요. 할머니만의 특별한 표시였거든요. 할머니에게는 그 약속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실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3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은 손주를 매일같이 기다릴 수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할머니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자주 기침도 하셨어요.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그 애 안 와요. 3년이에요, 어머니. 3년 동안 한 번도 전화도 안 하잖아요.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더욱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안 온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준호가 왜 안 와요? 그 애는 착한 애거든요. 아주머니가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물었어요. 그럼 왜 전화도 안 하는데요? 명절에도 안 왔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대답하셨어요. 도시가 바쁘잖아요. 서울은 경쟁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애가 살아남으려면 바쁠 수밖에 없어요. 마을 이장님도 나서셨어요. 할머니, 저희가 연락처라도 알아봐 드릴까요? 시청에 가면 주소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 애가 오고 싶을 때 올 거예요. 억지로 오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진짜 오는 게 아니에요. 동네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르신 건강이 안 좋으신데 비 오는 날도 나가시고 눈 오는 날도 나가시고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죠. 괜찮아요. 기다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애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그 기다림이 할머니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거요. 오히려 그 기다림이 할머니를 살아있게 하는 이유였다는 거요. 어쩌면 할머니는 알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사랑이란 상대방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요. 조건 없이 끝까지 말이에요. 날씨가 추워져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할머니는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시려워서 도시락을 제대로 잡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흘렀을 거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등대처럼 준호에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밝혀주시려는 것처럼요. 할머니는 가끔 그때 일들을 떠올리곤 하셨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선명하게 기억이 났거든요. 비 오는 날이면 특히 더 많이 생각나더군요. 준호가 7살이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넘어졌거든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울고 있는데 마침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죠. 다른 아이들은 다 우산을 쓰고 갔는데 준호는 혼자 남아서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우산을 들고 뛰어나가셨어요. 숨이 차서 힘드셨지만 멈추지 않으셨죠. 준호야, 괜찮니? 할머니가 왔잖아. 준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와락 안기며 울었어요. 할머니, 아파요. 무릎이 너무 아파요. 할머니는 준호를 우산 안으로 끌어안고 무릎에 입김을 불어주셨어요. 그래, 아프지. 할머니가 호해줄게. 이러면 안 아프거든. 정말 신기하게도 준호는 울음을 그치고 웃었어요. 할머니 입김은 마법 같아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가 준호 무릎에 약을 발라주고 맛있는 계란말이를 해주셨어요. 준호가 계란말이를 먹으며 말했었어요. 할머니,
저 나중에 크면 할머니 모실 거예요. 할머니가 아프면 제가 호해드릴게요. 약도 발라드리고요. 할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죠. 그래, 고마워, 우리 준호.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약속이에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랑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요. 할머니가 가고 싶은데 다 데려다 드릴게요. 그런 추억들이 할머니에게는 보물이었어요. 준호의 목소리, 준호의 웃음소리, 준호가 할머니를 부르던 그 다정한 말투까지도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그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할머니에게는 그 약속이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가 어른이 되고 세상 일에 바빠져도 그 순수했던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계셨거든요. 할머니는 도시락을 쌀 때마다 그때 일을 떠올리셨어요. 준호가 좋아했던 반찬들, 준호가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라고 말하며 웃던 모습들을요. 그 기억들이 할머니를 매일 정류장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도 억지로 부엌으로 나가셨죠. 온몸이 무겁고 손이 계속 떨렸지만 그래도 도시락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날 할머니는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손이 많이 떨리셨어요. 쌀을 씻는데도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물 조절도 쉽지 않았어요. 밥을 짓는 동안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숨을 고르셨어요. 한참을 쉬어가며 하셨거든요. 밥이 다 지어지고 이제 반찬을 만들 차례였어요. 계란말이를 만드는데 팬을 들기가 힘들었어요. 평소엔 가볍게 들던 팬이 그날따라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손으로 펜을 잡고 다른 손으로 벽을 짚으며 버티셨죠. 준호야,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면서도 정성만큼은 평소와 다르지 않으셨어요. 계란말이도 정성스럽게 돌돌 마르시고 김치볶음도 준호가 좋아하는 맛으로 간을 맞추셨어요. 중간중간 기침을 하시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 요리를 하셨죠. 마지막에 계란 후라이를 올리실 때였어요. 평소처럼 하트 모양을 만드시려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잘 안 됐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고 두 번째도 모양이 이상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몇 번을 다시 하시더니 결국 작은 하트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면 됐다. 우리 준호 알아볼 거야. 할머니 마음 담긴 거니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더 간절했거든요. 도시락을 싸면서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오늘은 꼭 왔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아시는 것처럼요. 할머니는 도시락을 품에 안고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셨어요. 발걸음이 평소보다 많이 느렸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간절하셨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만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후 2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멀리서 오는 버스를 바라보고 계셨죠.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손으로는 도시락을, 다른 손으로는 벤치 손잡이를 꼭 잡고 계셨어요.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였죠. 그때였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멀리서 버스 하나가 보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버스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어요. 천천히 문이 열렸죠. 몇 명의 사람들이 내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젊은 남자가 내리는 게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준호였어요. 처음엔 할머니도 믿기지 않으셨어요. 3년 만에 보는 준호는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키도 더 커졌고 어깨도 넓어졌고 옷차림도 어른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그 얼굴만큼은 여전했어요. 할머니가 매일 밤 꿈에서 보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준호가 정류장을 둘러보다가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가방을 떨어뜨리고 할머니를 바라봤죠.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평소처럼 부드럽게 말씀하셨죠. 준호야, 왔구나. 할머니 알았어. 오늘 올 거라는 걸.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웃고 계셨어요. 준호가 달려와서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3년 만에 안는 할머니는 너무 작고 가벼워졌어요.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요. 할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준호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하셨어요. 미안할 게 뭐 있니? 할머니가 기다렸거든. 내가 오는 거 알고 있었어. 그 순간 3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와 준호 사이에는 여전히 그때 그 사랑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았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어요.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거든요. 할머니만큼은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도 준호가 돌아오기를 바랐었으니까요. 할머니와 준호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열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이 냄새 정말 오랜만이에요. 3년 만에 맡아보는 냄새예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냄새 하나에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할머니 집 부엌 냄새, 학교 갔다 와서 맡던 그 따뜻한 냄새요.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다 해놨거든. 계란말이, 김치볶음, 그리고 준호가 도시락을 보다가 멈췄어요. 계란 후라이가 하트 모양이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하트 모양이네요. 어렸을 때 해주시던 거랑 똑같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좋아했잖니. 할머니가 기억하고 있었어.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준호가 한 입 먹었어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거든요. 그대로였어요. 3년 전 그 맛 그대로였어요. 아니,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먹어오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할머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왜 이제야 왔을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울었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괜찮다. 늦게 와도 와줘서 고맙다. 할머니는 내가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원망도 없고 서운함도 없었어요. 그저 손주가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만 있었죠. 준호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저를 기다릴 수 있었어요? 3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이렇게. 준호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더운 여름날도, 추운 겨울날도
이 자리를 지켰을 거라는 거려. 기다리는 게 할머니 일이거든. 너를 사랑하는 게 할머니 일이야. 그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말에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할머니가 그리웠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든 마음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됐다. 할머니 곁에 있으면 되거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6개월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이제 버스 정류장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계세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준호가 함께 있거든요. 준호는 서울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마을에서 작은 일을 하면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할머니, 오늘 도시락에는 뭐 들어 있어요? 준호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지. 계란말이, 김치볶음. 할머니도 예전처럼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준호가 옆에 있으니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거든요. 그리고 하트 모양 계란 후라이. 준호가 도시락을 열며 웃었어요. 둘이 함께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도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할머니, 준호 씨랑 맛있게 드세요. 동네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함께 드실래요? 할머니도 즐겁게 대답하셨어요. 이제 할머니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어요. 준호가 할머니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서울에서 배운 게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높은 직책, 많은 연봉.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뭔데?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요. 할머니처럼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요. 그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할머니가 준호의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할머니 손도 예전보다 따뜻해졌어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지. 할머니가 내 곁에 있고 내가 할머니 곁에 있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니? 이제 정류장에는 새로운 간판이 하나 생겼어요. 마을에서 만들어준 작은 표지판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기다림도 사랑입니다. 할머니와 준호는 그 글자를 보며 함께 웃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기다릴게요. 매일매일 할머니와 함께요. 할머니가 원하는 곳 어디든 함께 갈게요. 그래. 이제 우리 함께 기다리자. 내일을, 모레를, 우리의 행복한 날들을 함께 기다리는 거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거든요. 그렇게 할머니의 기다림은 끝났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기다림이 시작된 거죠. 이제는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하는 행복한 기다림이요. 따뜻한 봄 햇살이 정류장을 비추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준호는 그 햇살 아래서 도시락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랑은 기다림이라는 걸, 기다림은 희망이라는 걸, 그리고 그 희망은 결국 현실이 된다는 걸. 할머니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믿는 마음이 결국 기적을 만든다는 거요. 오늘도 그 정류장에는 할머니와 준호가 함께 앉아 있을 거예요. 서로를 기다리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행복하게 말이에요.